첫 마디가 시셔덩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관장님께 사우스포를 배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투기 종목이랑은 전혀 안 어울리셨거든요. 네, 왜냐면은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스마트하시잖아요. 왜냐면 펀치도 좀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실전처럼 한 게 몇 번 있어요. 예, 맞아요. 감정선이 왔다 갔다 했던 그 라인이 있습니다. 올해 또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은 제가 꼭 이겨야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DKU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복싱 마스터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사우스포셨던 최근식 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작년에 스페셜 매치를 하는 와중에 가장 감사함을 드리고 싶은 분이 최근식 관장님이십니다. 아닙니다. 관장님의 간단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대표 복싱 선수 생활을 했고요. 2016년도에 한국권투연맹 슈퍼미들급 한국 챔피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부천에서 용인대 탑복싱을 운영하고 있는 최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추어 복싱부터 프로 복싱까지 다 섭렵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마추어 복싱하고 프로 복싱하고 좀 차이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마추어 복서랑 프로를 보면요. 네. 아마추어 복서는 스텝 위주로 빠른 발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고요. 프로는 먼저 접근전으로 많이 때리는 것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선수가 이제 프로로 시합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 선수들은 거의 스텝으로는 아마추어 선수를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능력이 아마추어 선수는 조금 더 좋다는 거죠. 관장님을 제가 작년 아마 3월에 찾아뵀죠. 네네네. 찾아뵙고 첫 마디가 시셔덩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관장님께 사우스포를 배워가지고 시셔덩하고 꼭 이겼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를 못 알아보셨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DK님을 모를 때 쉬셔오동의 경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쉬셔오동 말씀을 하셨을 때 이분이 왜 쉬셔오동과 시합을 하나 네. 정말 놀랬거든요. 전화로 먼저 상담하셨잖아요. 맞아요. 전화 상담하셨을 때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냥 생활체육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근데 뭐 쉬셔오동이랑 시합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와 이거 앞으로 좀 고생 좀 하겠다. 네.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때 첫인상이 좀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투기 종목이랑은 전혀 안 어울리셨거든요. 네, 왜냐면은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스마트하시잖아요. 투기 종목 선수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투기 종목 선수들은 눈빛에서 약간 똘끼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장님께서 먼저 섀도우 복싱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왼손잡이로 바꿔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왼손잡이 스탠스로 이제 기초부터 스텝부터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섀도우 복싱을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그런 기초적인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거의 첫날부터 미트 트레이닝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화수목 3일 동안 네.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50분씩 저희가 했는데 그때 진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정말 많이 빠지셨죠. 살 빠지고 체력이 이만큼이 좋아졌어요. 예, 그때 사실은 제가 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죄송했거든요. 이거 좀 배 쪽에 바디 하시면서도 제가 때리면서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다음에 이제는 손으로 하실 때도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아닙니다. 또 제가 풀싱으로 막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다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다쳤죠.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제가 허리 다치고 막 팔목 다치고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몰랐었어요. 갈비뼈도 한번 금이 갔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갈비뼈에 금 가서 진짜 그때는 좀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도 좀 많이 했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여름부터는 스파링을 조금씩 강도 높게 저희가 스파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관장님한테 엄청나게 맞고 저도 관장님을 때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펀치도 좀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실전처럼 한 게 몇 번 있어요. 예, 맞아요. 감정선이 왔다 갔다 했던 그 라인이 있습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은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조금 힘들었었죠. 힘든데 저는 참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 개인 훈련을 관장님이 직접 그렇게 해주신 적은 거의 처음 아니세요? 네, 저는 개인 PT를 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때도 참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지만 죄송한 마음하고 같이 그게 공존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 관장님이랑 이제는 스파링 하다가 관장님 옷을 확 벗으셨잖아요. 네네네. 너무 덥고 막 힘드셔서 예, 그때 너무나 죄송스러웠죠. 아닙니다. 진짜 여름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그렇게 더웠는데
거기서 그냥 12라운드를 그렇게 스파링을 하는데 와 옷을 안 벗을래 안 벗을 수가 없는 너무 더워서 진짜 너무 더웠죠. 에어컨 풀로 틀고 하셨는데도 네. 제가 관장님한테 수업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쵸. 정말로 이제는 이거는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프로분들하고 했을 때도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도 없었고 제가 많이 때리는 것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공교롭게 딱 11월 달에 디스크가 터지면서 경기가 아쉽게 됐는데 네네. 관장님께서 경기가 끝난 날 아마 새벽 1시인가 2시에 장문에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네네. 근데 내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더 다시 도전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다시 한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네. 제가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으셨죠? 너무 아쉬웠죠. 그날 그냥 시합 끝나고 제가 그렇게 보낸 이유가 열심히 준비한 거를 제일 옆에서 같이 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연습한 거에 비해서 진짜 한 30%의 실력도 안 나오시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막 욕한 사람들도 있고 뭐 칭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다음을 계속 준비를 했죠. 그렇죠. 근데 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또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분은 제가 꼭 이겨야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사실 브래드 스카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은 이제 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관장님 보시기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면 비벼볼 만은 하죠.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한 재밌는 게 제가 이거 UFC 그 친구 이제 브래드 스캇이랑 경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시샤오동이 그랬더라 1라운드인가 2라운드를 버티지 못할 거다. UFC 선수랑 싸울 수는 없다. 정말로 뭐 도전에 의의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뭐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고 뭐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1, 2라운드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시샤오등이 최근에 그 영상을 하나를 제작을 했는데 정말 DK가 잘 싸웠다. 근데 나였다면 5라운드쯤에 내가 이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에는 1라운드, 2라운드에 시작하자마자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5라운드까지 갔어요. 그 얘기가. 관장님 보시기에 제가 시샤오당하고 만약에 했다면 어땠을까요? 디스크가 터진 상태로 시합을 했어도 KO로 시샤오동이 이길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디스크가 안 터지고 몸 상태가 진짜 멀쩡한 상태였으면 진짜 엄청 많이 오른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그 상태였으면은 시샤오동이나 브래들리 스캇이 졌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무승부가 나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이야기를 이제는 끝내고 관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관장님은 그러면 몇 살 때 복싱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14살 입학하자마자 바로 복싱부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럼 스카웃이 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공부해서 성공하긴 힘들다. 좀 일찍 깨우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 작은 아버지가 복싱 선수 출신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글러브 끼고 막 놀다 보니까 중학교 입학했는데 복싱부가 있어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지금 관장님 아드님이 있잖아요. 애기인데 애기도 제가 인스타 사진 보니까 막 복싱 글러브 끼고 막 이렇게 놀던데 그 애기도 그러면은 만약에 복싱을 하겠다라고 하면 관장님은 시키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럼요. 제 목표는 체육관 이제 2대 관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관장님 하면은 복싱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원배. 사실은 프로 선수분들도 태능에 와가지고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스파링 하는데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도 관장님의 원배 맞고 간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관장님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경기를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배를 안 맞으려고. 그거는 어떻게 주특기를 개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계시셨던 건가요? 고등학교 때 코치님이 먼저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잘 쓰게끔 만들어주신 거는 저희 용인대학교 김상호 선배님이라고 그분이 진짜 저보다 더 잘하는 왼손잡이셨어요. 원배를 더 잘 쳤고 그 형님의 노하우를 제가 바로 따라 했죠. 저도 사실은 관장님께 한 몇 개월 동안 원배를 정말 많이 배웠었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단기간에 되진 않겠죠. 그렇죠. 스파링 때 저도 이제는 다른 프로분들하고 할 때 원배를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타이밍이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배 때리는 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모션이 없이 들어가야 돼요. 동작을 짧게 해서 그냥 때리는지도 모르게 훅 들어가야 맞고 아픈데 때린다 하면 맞을 준비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배에 힘을 주면 절대 안 들어가죠. 관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추어 복싱 선수 하시고 국가대표까지 하셨다가 체육관 운영을 하시다가 프로를 그냥 난 프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냥 운동도 안 하시고 나가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실이신가요? 아니 뭐 운동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프로를 하게 된 계기는 회원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면 국가대표보다 프로 한국 챔피언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은 국가대표 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럼요. 예, 국가대표인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국가대표 타이틀은 있으니까 한국 챔피언 타이틀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술을 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죠? 시합 앞두고 진짜 10kg를 빼고 시합을 했어요. 프로 시합을요. 그러니까 10kg를 빼는데 운동을 안 한 건 전혀 아니고요. 대신에 선수촌이나 대학교 때 했던 운동에 비해서는 안 한 게 맞죠. 거의. 네, 거기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저 혼자 운동하니까 조금 작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장님은 지금 프로 전적이 어떻게 되시죠? 5전 4승 1패고요. 4승 중에 3승이 KO승이고요. 그것도 다 원배였나요? 네. 한 번은 훅으로 턱 맞고 나머지 2번은 다 배로.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프로 경기를 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경기가 그 1패 경기인가요? 그거보다는 이제 제 유일한 판정승 3전째 6라운드 경기를 하는데, 제가 봤습니다. 정말 주먹이 아플 정도로 때리는데도 쓰러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상대분이. 5라운드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종 쳐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은 뭐 금광불개신가? 왜 맞았는데도? 거의 진짜 일롱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관장님은 한국 챔피언까지 하시고 지금 이제 체육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선수로서는 혹시 또 다른 도전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DK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또 제가 반대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양손잡이가 됐어요. 그렇죠. 오른손잡이 연습하셨으니까. 오른손잡이로 계속 활용을 해드려가지고 이제는 뭐 더 해볼까 싶기도 한데 가족들이 반대가 좀 심하네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더 큰 스페셜 매치가 있는데 네. 아직은 뭐 완전히 뭐 이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한 여름쯤에 공개를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준비를 다음 달부터 감독님하고 함께 그 준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해야 될까요? 작년하고 강도 높게? 그렇죠. 강도 높게 하셔야 되고, 저도 지금 나름대로 그 상대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짜고 있어요. 작전을 좀 짜고 있고 계속 그 영상 보면서 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의 경기를 좀 보고 있어요. 좀 보고 있는데 확실히 대단하시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는 그분하고 만약에 경기를 해가지고 이기면 그 다음 경기도 바로 12월에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관장님께서는 올해 큰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제일 큰 게 뭐 DK님 네. 시합인 거죠. 네. 그거 말고는 저는 그냥 동네 체육관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관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근식 관장님하고 함께 DK쇼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 관장님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하이라이트를 같이 보면서 제 경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때 관장님이 자 온다 했는데 딱 그때였어요. 네. 예, 딱 온다 하는데 큰 거. 네. 예. 이런 거를 받아치는 거 연습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예, 많이 피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야, 이런 게 진짜 완전 이 부분 하나가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고 빡빡빡빡빡빡빡.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